자, 그런가 하면은 요거 기왕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 오셨으니까 요것도 한번 또 이야기를 잠깐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SBS에서 노조가 좀 들고 일어났는데 자기들이 보도한 것은 파타야 살인 사건 그 후 해서 권력과 조폭. 이때는 장영아가 다룬 내용을 보도한 게 아닌데 왜 SBS에다가 사과를 요구하냐며 뭐라고 그랬냐면 언론 자유에 대한 위협이고 그래서 규탄하는데 언론 길들이 중단하고 언론 자유에 재갈 물리는 발언 중단하라. 그러니까 요 SBS 민주노총 언론노조 SBS 본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언론 탄압하는 독재자입니다. 지금 위협하고 언론 길들이고 재갈까지 물렸어. 이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금 그 귀한 시간 5,200만의 시간에 또 반박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거지. 지금 하라는 사과는 안 하니까. 그래서 실제 그 프로그램 보고 이재명이라는 나쁜 사람으로 생각해서 윤석열 뽑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성 느끼지 못하느냐라고까지 지금 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논의가. 자, 그런데 실제로 보면 박철민이랑 장영아의 판결문에 나옵니다. 이재명과 국제마피아가 유착됐다는 취지의 의혹의 방송을 보고 범죄가 공모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장영아 사건의 출입구를 제공한 셈인데 지금 SBS 노조의 저런 입장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 변호사님한테 좀 네, 법적으로. 일단은 저는 이거 보고 좀 실망한 게 언론들이 맨날 법원 검찰에 대해서도 비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재심 나서 무죄 난 사건 아니면 뭐 검찰에서 기소했는데 무죄 난 사건 네. 이런 걸 보면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검찰은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렇게 비판하는 언론은 뭔가 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보도를 했어요. 저는 뭐 언론의 사명이 의혹 보도라고 하니까 얼마든지 의혹은 보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게 나중에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드러났다라고 보도를 해야 되고 또 저희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피해받으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는 해야 되잖아요. 누가 됐든 간에. 이걸 부정하게 되면은 언론은 이제 어떤 잘못을 해도 책임을 안 지는 무슨 성역이 되어버리는 건데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에도 아무리 언론 자유라지만 잘못한 거는 사과를 해야죠. 이걸 갖고 가야 되는 건데 지금 SBS 노조에서 뭐가 문제냐? 우리는 우리 일을 한 것뿐이다. 재갈 물리지 마.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치 또 그 정치 검사들이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뭘 잘못했냐? 우리 원래 일이 수사하고 기소하는 건데 무죄 나올 수도 있지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심각한 게 이게 SBS 노조, 언론 노조사나 SBS 본부의 입장만은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저는 기자질을 MBC에서 20년 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MBC 이제 중견 이상 뭐 사장 이하 뭐 이런 헤드급의 인식을 그대로 제가 접하거든요. 여전히 이재명은 과거에 악마화돼 있던 그 이재명으로부터 크게 자유롭지 않아요. 저들의 인식 속에서는. 그러니까 잘 나가는 메인스트림의 기자들이 얼마나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 경기도 성남 뭐 이 지역 정치인에 대해서 우습게 보고 그리고 악마화가 시작될 무렵부터 이제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악마화의 단초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SBS 저 보도가 되게 우습게 여기는 태도가 제가 심지어 저는 이제 그 이재명 시장 시절부터 취재원으로서 가깝게 소통을 하면서 계속 이재명이 알고 보면 이런 사람이야. 진짜 지금 지역에서 파란을 일으키고 있어. 이런 얘기하면 저를 면박 주고 우습게 보던 그 눈빛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 안 보는 이재명. 저는 한겨레 사회이사를 2번 해서 6년 했잖아요. 허재영 기자만큼 한겨레를 잘 아는데 한겨레 기자들도 그렇죠. 주류는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내란 극복 과정에 완전히 낙인이에요, 낙인.
그 우리 지도적 역할을 해서 정말 지금 현재 구심이 되고 있고 뉴 이재명 현상이 일고 있고 하는 것들을 우습게 보고 있다니까요. 삐딱하게. 그러면서 사실은 그들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의 정서를 일단을 보여준 것뿐이라고 생각해요. 전 SBS 노조가. 생각해보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네. 주류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그런 태도 아니에요? 우습게 봤죠.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그 자기들 소사이어티, 자기들 사회에서는 대단히 우습게 치부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분명히. 자,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주류 기득권 매체 기자들뿐만이 아니라 저는 뭐 사과는 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과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SBS 지금 뭐 우리 누구냐? SBS 사 매불쇼. 내가 좋아하는 그 매불쇼 진행자가 누구지? 최욱. 네. 최욱 씨가 사과를 했다는데 이게 사과가 맞나 싶더라고. 최욱 씨, 최욱 최욱 사과하면 되죠. 라고 한번 쳐. 예전에 이제 KBS 무슨 저널리즘 비평에서 이분도 이게 비난에 사과한 게 동참했었죠. 맞나 싶더라고. 맞아요. 예. 이게 이게 다 이제 SBS 보도의 신뢰도를 너무 과도하게 이제 영향을 좀 받아서 그 당시에 출연자들이 예 조금 한번 제가 네 결과적으로 좀 나중에 한번 찾아서 말씀 한번 드릴까? 그냥 언론이 넘어갈까? 이래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저는 그때 정치에 그게 크게 관심이 없었고 로스쿨생이었고 그런데 보면 저도 그렇고 주변에도 그렇고 언론에서 막 이런 막 그 알 보도 같은 그런 것 나오니까 아 이재명 도지사는 뭔가 좀 요거 한번 보죠. 네. 네. 이상해. 그렇게 만약에 생각하는 사람 본인이 많았어요. 우려했던 대로 방송이 공정하지 못하게 나갔다면 그동안은 이제 잘 해오셨던 거 있잖아요. 법적으로 또 대응하고 하면 돼요. 이것도 되게 시니컬한 거거든. 너 맨날 조롱이죠, 법적으로 해왔잖아. 그렇게 해라고 되게 시니컬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성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맨날 이상한 짓 해놓고 소송 통해서 대응했잖아. 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느껴집니다. 저는. 자, 보시죠. 만약에 본인이 우려했던 대로 방송이 공정하지 못하게 나갔다면 그동안은 이제 잘 해오셨던 거 있잖아요. 법적으로 또 대응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중의 한 사람으로서 좀 불편해 보이고. 오히려 그거야말로 최후의 수단이죠. 하면 안 되죠. 근데 이상하네. 우리 선생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요거는 최강욱- 그 말이 승리네. 또 그 당시 좀 세게 했더라고 온라인상에서 보니까. 저에게도 사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2018년 8월 12일 저널리즘 토크쇼 제2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향 그래서 자기 뭐 마지막에 뭐 그 알 승 이거 한 것만 사과를 하더라고. 근데 저 태도도 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만큼 여전히 이재명 과거의 이재명 뭐 현재는 차치하고라도에 대해서 뿌리 깊은 악마화 그리고 반성하지 않는 오늘이 우리에게 좀 상존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뭐 최욱 씨 좋아하는데 반성을 한 번 더 검토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방송 보고. 자, JTBC는 그냥 넘어갈게요. 지금 JTBC가 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혹시 뭐 최근 정보 있는 분 있으면 공유할까요? 아니요, 넘어갈까요? 박미통에서 뭐 토론회도 하고 그랬는데 도저히 접점이 없는 거고요. 월드컵 다가오고 있는데 뭐 홍씨들이 알아서 하겠죠. 저는 언론이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저널리즘 회사의 저널리즘 책무란 개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언론 중재에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아무렇게나 아무 얘기나 다 하는 게 언론의 자유는 아니다라는 걸 이번에 SBS 사태를 통해서 확인했으면 이제 좋겠어요. 결국 이것도 뿌리가 SBS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통으로 턴키로 26년부터 32년까지 동아기 올림픽, 그다음 25년부터 30년까지 월드컵 중계권을 그냥 싹쓸이한 분이 원래 SBS에서 네. 그 당시에 SBS가 공중파 중계권 싹쓸이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분이 JTBC 오셔가지고 한 거야. 그래서 JTBC에서 뭐 우수 중앙인상 뭐 이런 거 받고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좌천됐습니다만 지금 당장 이번 달까지 이 신청을 해야 월드컵 중계가 가능해요. 그런데 마지막 최종 그 제안을 한 거 봤더니
자기들이 50% 떠안을 테니까 방송 3사가 나눠 달라. 그런데 요 돈 자체가 1억 2,500만 불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천억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한 2천억 가까이 되는데 방송사별로 수백억씩 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하나만 보여드리면 제 MBC가 그나마 공중파에서 잘 나가는 매체인데 보시면 요거 오늘자 기사입니다. 네, 지난해 MBC 매출에 294억 감소, 광고 콘텐츠 수익 동반 하락.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스코어 영업 손실이 276억입니다. 아이고.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 기백억을 내고 저 중계권을 공유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리고 동계올림픽 때 우리가 확인했는데 동계올림픽 중계를 안 해도 견딜만하다. 그리고 방송 3사에서 일부러 스포츠 뉴스 할 때 동계올림픽 뉴스를 잘 다루지도 않았어요. 뭐 그리고 더구나 이제 쇼츠로 다들 이렇게 시청을 하시니까 월드컵이라고 해도 뭐 골 넣는 거, 뭐 하이라이트 이런 식으로 아마 소비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이게 뭐 이제는 광고가 지금 들어오질 않는데요. 그렇죠. 이제는 그냥 유튜브가 중계권을 사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게 어찌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제 JTBC의 탐욕이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 월급도 제대로 못 준다는 얘기도 있고 JTBC 본사 건물을 내놨다는 설도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사겠냐는 것이 되겠죠. 여하튼 잘 풀렸으면 좋겠고요.